구독자님들 이제 마음껏 가드닝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날씨도 더 이상 이제 올해부터 봄에는 더 이상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기예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가드닝 할 수 있고 마음껏 심을 수 있고 이렇게 마음껏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하시는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행복한 가드닝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소개할 상품은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내 정원에서 아름답게 꽃들이 피어나서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식물들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 식물들이 어떤 식물들이냐면 사실 개화 기간도 길고 꽃 색깔도 화려해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정말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다복하게 많은 양의 꽃들을 볼 수 있는 식물들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앤들리스 썸머 수국과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입니다. 사실 앤들리스 썸머고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그렇고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수국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센스 있는 품종들,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내 정원에서 한두 그루 이렇게 삽목을 해서 키워서 내 정원에 심는 건 괜찮지만 삽목을 해서 판매하는 건 안 되는 그런 상품들로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먼저 하면 엔들리스 서머 수국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엔들리스 서머 수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엔들리스 서머 수국 하면 정말 아름다운 수국이고 정말 매력적인 수국이야 라고 알고 계실 거고 꽃 색깔도 토양 산도에 따라서 변하잖아 정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엔들리스 서머 수국 키우는 법들을 알려드리면 앤들리스 서머 수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음지 식물에서 잘 큽니다. 반음지 식물에서 잘 크고 그 배수 같은 경우는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면 좋은데 물은 좋아하는 식물이잖아요. 수국이. 그래서 여름철에는 물 관리 잘 하시면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이 있어요. 앤들리스 서머 같은 경우 깻잎 수국이 돼, 안 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강원 산간이나 경기 북부 일부 지방의 산간 지역을 빼놓고는 매년 꽃을 볼 수 있는 꽃수국입니다. 그래서 매년 꽃을 내 정원에서 매년 아름다운 색깔의 꽃을 볼 수 있는 수국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자료화면을 띄워드렸는데 이렇게 매년 아름답게 구리시 한강 시민공원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꽃들이 이렇게 계속 재개화가 되는데 이 재개화를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멀칭을 해주죠. 막 부직포로 칭칭 감아매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양 넓은 공원에서는 멀칭을 하고 부직포를 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 이렇게 봄이 되면 목수국이 앤들리서머 수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 모든 나무들 다 쌀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봄에 강전지를 합니다. 봄에 이렇게 강전지를 해버리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강전지를 해요. 근데 왜냐하면은 멀칭을 안 하게 되면 그 목수국이 아닌 일반 수국들, 꽃수국들 같은 경우는 마크로벨라 계열의 수국들이죠. 이런 수국들 같은 경우는 상부에서 꽃대가 나무는 건강한데 꽃대가 동해를 입을 거예요. 그래서 꽃대가 동해를 입는데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도장지를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도장지를 유발을 시켜서 여기서 새순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 새순에서 꽃을 피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많은 꽃들을 이제 내년에 올해는 많은 꽃을 보지만 내년에는 살짝 줄었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꽃대가 늘어나거든요. 꽃대들이 늘어나서 꽃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구리시 한강시민공원의 꽃들이 식재 3년차의 모습이거든요. 식재 3년차가 되면 그런 아름다운 모양의 꽃수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색감이 파란색이 있고 붉은색도 있고 그러잖아요. 막 그라데이션도 이루어지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소나무 아래에 심었어요. 소나무 아래에 심다 보니까 소나무 아래는 우리 토양들이 강산성을 띠잖아요. 강산성을 띠다 보니까 푸른색 계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크로 수국들 같은 경우, 엔들리스 서머 수국들 같은 경우는 아, 꽃 색깔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맞습니다. 꽃 색깔을 기본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산성도가 한 4.5 정도 되면은 강인한 퍼플의 느낌이나 푸른색의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약산성으로 바뀌면서부터 한 5.56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붉은색 계열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알칼리성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핑크색과 붉은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내 정원에서 푸른색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솔잎을 긁어다가 내 정원에 이렇게 도복하게 멀칭을 해줍니다. 멀칭을 해주면 푸른색의 계열의 꽃을 볼 수가 있고 나는
핑크색이라든가 붉은색이 좋아라고 하면 놔두면 핑크색이나 붉은색 계열의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내가 꽃을 마음대로 꽃 색깔을 조절할 수 있다는 또 굉장히 매력 있는 수국이죠. 그래서 내 정원에서 아름다운 수국을 보기 위한 엔들리스 서머 수국인데, 이 수국을 관리하는 방법은 대충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제 카톡이나 아니면 지금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수국도 키우기 쉽지만 저는 엔들리스 썸머 계열의 수국들도 키우기 쉬운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멀칭을 하려면은 사실 힘들어요. 키우기 힘들고. 근데 멀칭을 할 필요가 없이 내 정원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수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순서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런웨이 브라이드 같은 경우는 엔들리스 계열의 수국은 아닌데, 런웨이 브라이드는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유럽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상을 휩쓴 수국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런웨이 브라이드 수국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죠. 장점이 뭐냐면, 다른 수국들 같은 경우는 보통 끝에서만 꽃대들이 맺혀요. 가지의 끝에서만 꽃대들이 맺히는데, 런웨이 브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는 측지 있잖아요. 측지에서 다 꽃들을 물어요. 그러니까 꽃이 많이 물면은 상대적으로 무거워지겠죠. 꽃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수영을 가져요. 늘어지는 수영을 가져서 굉장히 많은 꽃대들이 있다 보니까 늘어지는 수영을 가졌지만, 그 늘어짐의 수영까지도 자연스러워. 그래서 행잉으로도 키우시고 하는데, 이 수국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여름철에 정말 내 정원에서 하얀 눈밭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그래서 하얀 눈밭에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수국이고, 정말 런웨이 브라이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런웨이 브라이드인가를 많이 고민해 봤어요. 근데 꽃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 신부가 이 꽃을 보고 달아났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 꽃이 너무 예뻐서 신부가 부끄러워서 달아났다는 얘기가 있고, 꽃이 너무 예뻐서 신랑을 버리고 꽃을 쫓아갔다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꽃이 아름다워서 신부가 런웨이 했다라는 런웨이 브라이드였습니다. 그리고 런웨이 브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출하는 방법이 담장이나 화분 이쪽에 이렇게 아래로 늘어뜨리는 식재가 좋아요. 그래서 아치형 구조물이나 난간이 식재해서 활용하면 드라마틱한 효과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늘어지면서. 그리고 야간에 조명을 비춰주잖아요. 조명을 비춰주면 하얀색 꽃이 정말 훨씬 더 아름답게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야간에 조명을 한번 비춰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할 수국은 마타리 블루입니다. 마타리 블루 같은 경우는 정말 오묘한 색을 내는 깊은 푸른색을 냅니다. 깊은 푸른색을 내는데, 깊은 푸른색뿐만이 아니라 보랏빛이 살짝 도는 그런 고급스러운 컬러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꽃색이 진해져서 정말 컬러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컬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보통 푸른색에서 보라색, 그리고 좀 더 진해지게 이렇게 그라디에이션이 이루어지면서 꽃들의 색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레이디 마타리 블루인데요. 이 마타리 블루 같은 경우는 연출할 때 중후한 분위기의 그늘진 공간을 추천드리거든요. 예, 우리 피디님이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늘진 공간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짙은 녹음에 이렇게 함께 배치하면 정말 숲속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숲속의 온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색의 농도가 높아서 단독으로 식재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식물 중에 하나가 마타하리 블루입니다. 그래서 마타하리 블루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심어주시면 그라디에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색을 볼 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꽃 모양도 약간 별 모양에 가까운 꽃 모양을 살짝 내거든요. 그래서 별 모양에 가까운 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수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완전한 별 모양은 다른 수국이고요. 이건 약간의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품종은 레이디 마타하리 핑크입니다. 마타하리 블루와 같이 레이디 마타하리 핑크 같은 경우도 잎이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있죠. 그래서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꽃송이가 크고 밀도도 높아서 풍성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피어 있어서 시각적인 만족감도 주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 클래식한 진한 핑크색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톤이 아니고 클래식한 진한 핑크색 톤이라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핑크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원에서 연출할 때도 중심부에 배치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풍성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든요. 그리고 흰색 계열의 조팝나무나 안개꽃 같은 것과 같이 혼합식재해 주시면 훨씬 더 화사하고 로맨틱한 웨딩 가든 분위기를 연출할 때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이제 4번이죠. 썸머 러브 퍼플. 썸머 러브 퍼플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아시는 그런 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썸머 러브 하시잖아요. 근데 썸머 러브 퍼플 같은 경우는 짙고 고급스러운 보랏빛 수국이 나죠. 짙고 고급스러운 보랏빛 수국이 나는데 꽃이 크고 풍성해서 색이 짙게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pH에 따라서 농도를 진하게 해주면 청보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딥, 딥퍼플까지, 그래서 청보라에서부터 딥퍼플까지 이게 색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그루를 가지고도 이 사이에서 그라디에이션이 이루어져요. 그라디에이션이 이루어져서 색감 자체가 굉장히 오묘하게 나오는 그런 색입니다. 그래서 썸머러브 퍼프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꽃이고요. 그리고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청보라라든가 디퍼플이 사실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여름철에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청보라 느낌이 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차분한 마음을 주고, 단독 식재 시에는 굉장히 우아한 포인트가 되고, 흰색 꽃이나 은색잎 식물과 조화하면 더욱더 돋보이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수국은 썸머 러브 레드입니다. 썸머 러브 레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붉은색인데 굉장히 강한 붉은색이에요. 이렇게 연한 붉은색이 아니라 굉장히 선명한 붉은색을 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선명한 붉은색 내 정원에서 보고 싶잖아요. 그럼 썸머러브 레드를 식재하시면 좋은데 이 썸머러브 레드 같은 경우는 여름 내내 붉은빛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햇볕이 약간 적절하게 있을 때 색감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훨씬 더 아름다운 색감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출할 때 조경 포인트 식물로도 굉장히 좋아요. 포인트 식물로도 좋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떤 입구나 작은 정원의 공간에서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식재로도 좋고, 여러 개를 모아서 식재하면 정말 강렬한 여름 정원이 되죠. 강렬한 진짜 여름 정원이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강렬한 붉은색을 원하시면 썸머러브 레드를 식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머러브 핑크입니다. 서머러브 핑크가 근데 그래서 핑크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레드라는 표현이 더 맞는 그런 식물이죠. 그래서 서머러브 레드로 하겠습니다. 서머러브 레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팝스타죠. 팝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쾌한 느낌의 별수국, 산수국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썸머러브 중에서도 팝스타 같은 경우는 일단 키가 작아요. 다른 앤드리스 서머 계열들은 키가 한 1m 정도까지 크는 수국이라고 보면 팝스타 같은 경우는 한 45cm 정도까지만 커요. 45cm 정도만 크는데 정말 이 팝 같은 경우는 정말 여름에 딱 보면 푸른색의 바다가 보이는, 색의 바다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바다 같은 푸른색을 연출하는 그런 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낮다 보니까 낮은 울타리에 식재하면 좋거든요. 낮은 울타리에 식재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딱 보면 이렇게 낮은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 심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필요한데, 낮은 울타리가 필요한데,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거기에 어떤 포인트 식재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면, 팝스타를 심어 놓으시면 정말 낮게 커서 45cm 가량이니까 실제로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니까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푸른색 계열의 꽃이 쫙 있으면 정말 강가에 온 듯한 느낌, 바다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머러브 블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팝스타 블루였습니다. 이제 앤드리 서머 중에서 마지막이죠. 팝스타 핑크입니다. 팝스타 핑크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연출하기 쉬운 수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팝스타 핑크 같은 경우는 별수국 계열이죠. 얘도 별수국처럼 산수국이랑 같이 하이브리드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수국이랑 하이브리드 종이어서 피는 것들이 별수국처럼 별 모양의 꽃들이 이렇게 피는데
정말 아름다운 별이 흩어져 있는 밤하늘의 별이 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그런 수국이고요. 그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잘 연출해 줍니다. 꽃망울이 작고 앙증맞은 형태를 띠고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사랑받는 것 같아요. 꽃이 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꽃이 작은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팝스타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루 품종과 혼식하면 파스텔 톤 같은 여름 정원을 연출하는 데 굉장히 좋아서 팝스타는 블루와 핑크를 같이 식재하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엔들리스 썸머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엔들리스 썸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조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식재했을 때 호불호가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원도 산간지방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북부 산간지방 아니면 충청북도 산간지방 같은 데서는 사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멀칭하고 뭐 하고 강전지를 해도 꽃대를 막 5개밖에 못 본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데는 사실 적합진 않지만 나머지 전국 전역에서 월동이 가능한 수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구리시 한강시민공원에서도 이렇게 매년 아름다운 앤들리스 계열의 썸머 계열의 수국들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그렇게 해안가 쪽 아니신 분들은 멀칭하고 막 이러셨는데 멀칭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해서 한번 내 정원에서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앤들리스 서머 수국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에게 물어봐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품종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고민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 말고도 꽃수국 계열들이 또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앤들리스 서머 계열의 수국들을 보면 이렇게 수입 들어오는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주고 키우라고 하면 잘 키울 수 있겠지만 사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비싸서 정말 네덜란드보다도 우리나라 인건비가 요즘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수국, 가지수가 많은 수국들을 생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17cm 포트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대들을 많이 물리는 그런 수국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정원에서 한번 식재를 해보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수국들을 연출할 수 있어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번 추천드리는 수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수국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목수국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목수국의 대표적인 수국이 리빙 크리에이션이죠.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들을 한번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입니다.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목수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핑크 프로미스를 많이 알고 계세요. 핑크 프로미스라고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목수국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핑크 프로미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면 핑크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핑크에 대한 약속인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왜 핑크 프로미스가 핑크에 대한 약속인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핑크색의 색감이 굉장히 잘 나와요. 핑크색의 색감이 굉장히 잘 나오는 수국 중에 하나가 핑크 프로미스인데 핑크 프로미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굉장히 사랑받아서 제일 먼저 품절이 되는 그런 품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핑크 프로미스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끼고 아껴서 파는 예, 아끼고 아껴서 파는 수국인데 남들은 다 팔아가지고 품절냈을 건데 저희만 몰래 몰래 감췄다가 지금 이 시기에 개봉을 하는 건데 이 핑크 프로미스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진짜 심어보시면 핑크색의 물감이 굉장히 잘 들어요. 흰색에서 이렇게 색감이 변하는데 연한 핑크색에서 진한 체리 핑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흰색에서 연한 핑크로, 연한 핑크에서 진한 체리 핑크로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수국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대도 굉장히 짱짱하고 잘 휘지 않는 그런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사한 로맨틱 정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수국이고요. 단독 제형 화분에 심어놔도 굉장히 좋고,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수국 중에 하나가 핑크 피로미스입니다. 핑크색에 대한 약속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식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하시지만 대표님 원픽 수국 이거 아니에요? 질문 이렇게 오셨거든요. 아, 왜 원픽? 야, 목수국 중에서 원픽이라고 하면 사실 핑크 프로미스가 원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른 7가지 수국들이 서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식물도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국들이 제가 원픽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수국들이 서운해할까 봐 원픽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캔디 러브라는 수국도 있어요. 캔디 러브라는 수국도 그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핑크와 크림색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수국 중에 하나가 그 캔디 러브예요. 캔디 러브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수국 중에 하나가 캔디 러브이기도 해요. 그리고 키 같은 경우도 캔디 러브 같은 경우는 1m 50cm까지 커요. 핑크 프로미스가 한 70cm 큰다고 보면 핑크 러브 같은 경우는 한 1m 50까지 크니까 정말 키가 큰 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좀 키가 큰 그런 수국들을 원하신다라면 캔디 러브를 심어서 좀 크게 올리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핑크 프로미스처럼 그 키를 작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 내 정원에서 꼭 작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핑크 프로미스를 앞쪽에 두고 그 캔디 러브 같은 경우를 뒤쪽에 식재했을 때도 높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핑크이기 때문에 그 진한 체리 핑크와도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감들을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빈티지 정원이나 자연주의 정원에 잘 어울리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핑크 앤 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키가 핑크 캔디 러브와 비슷해요. 캔디 러브와 비슷한데 색감 자체가 그 어떤 느낌이 나냐면 핑크 앤 로즈 같은 경우는 핑크색의 느낌에서 중간 톤이죠. 중간 톤 핑크색의 느낌에서 연한 로즈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나는 이제 강렬한 것보다는 연한 게 좋아라고 하시면 핑크 앤 로즈를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크 앤 로즈 같은 경우는 개화 기간이 그 리빙 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긴 건 아시죠? 리빙 크리에이션 개화 기간이 거의 뭐 100일이라는 것 우리 구독자님들 잘 아셔서 그 긴 개화 기간의 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좋은 그런 선택이 될 것 같고 파스텔 톤의 연한 로즈빛을 원하신다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핑크 앤 로즈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슈가러시라는 품종인데요. 슈가러시라는 품종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품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슈가러시 같은 경우는 진짜 설탕을 뿌린 듯한 은은한 핑크 컬러가 나죠. 그래서 흰색이 있으면서도 은은한 핑크 컬러가 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슈가르시입니다. 4번입니다. 슈가르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 흰색에서 약간 설탕을 뿌려놓은 듯한 그런 색이고 약간 가벼운 라이트 핑크 컬러가 되죠. 라이트 핑크 컬러 같은 느낌이 들고 햇빛에 반사되면 반짝이는 듯한 효과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설탕을 뿌려놓은 것처럼 살짝살짝 반짝반짝이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 반짝이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핑크 러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동화 같은 느낌의 정원에 잘 어울리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 주변에 배치하면 훨씬 더 사랑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슈가러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명품 수국 중에 하나죠. 라즈베리 핑크입니다. 예, 라즈베리 핑크도 보시면 색감이 벌써 라즈베리 컬러로 개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진한 라즈베리 컬러를 띠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라즈베리에서 로즈빛으로 변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색감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핑크색의 그 목수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식물이고 강렬한 포인트 식재로도 굉장히 좋고 회색 벽면이나 흑색 계열의 바닥과 매칭하면 컬러가 다 강조가 되니까 우리 라즈베리 핑크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틀 러브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사랑받는 꽃이거든요. 리틀 러브 같은 경우도 키는 좀 작아요. 작게 크는 수국들이라서 리틀 러브 같은 경우는 진한 핑크에서 레드 컬러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한 핑크였다가 점점 더 이제 진해져서 이제 레드로까지 바뀌는 그런 수국 중에 하나가 리틀 러브인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리틀 러브도 굉장히 많이 품절이 돼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많이 없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가 리틀 러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 방법 같은 경우도 소형 화단이라든가 테라스에 베란다 같은 데도 적절하게 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리틀 러브 같은 경우는 키가 한 80cm 정도 커요. 80cm 정도 크는데 그래서 리틀 러브도 베란다에 놓고도 좋고 대형 품종들과 식재 시에도 굉장히 균형감이 있는 그런 색이라고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틀 러브 다음으로 이어서 리틀 로지죠. 리틀 로지, 리틀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면 아, 키가 작구나라고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리틀 로지 같은 경우는 연분홍에서부터 살구빛으로 이렇게 색이 바뀌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분홍빛에서 살구빛 톤의 잔잔한 꽃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정말 이름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이미지의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밀하게 꽃을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피어나면서 외성이라서 관리도 쉬운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홍과 흰색 계열의 화분과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수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풀 칵테일. 컬러풀 칵테일 같은 경우는 칵테일이라는 건 보통 혼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름처럼 한 그루에서 여러 가지 컬러가 한 그루에 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꽃이 컬러풀 칵테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풀 칵테일 같은 경우는 토양 pH나 햇볕에 따라서 약간 색감들이 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흰색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핑크색, 붉은색 이런 것들이 다 오묘하게 있는 느낌이라서 컬러풀 칵테일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컬러풀 칵테일의 진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붉은색 계열만 이렇게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 한 나무에서 컬러풀한 것들이 이렇게 칵테일처럼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느낌도 굉장히 좋은 느낌이어서 정원 중앙 포인트에 식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오히려 무채색 계열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게 훨씬 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풀 칵테일까지 이렇게 8종류를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목수국이든 앤들리스 서머 수국이든 균일가죠. 균일가로 저희가 4월 7일까지 이렇게 25,000원에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만약에 이번 기회에 목수국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앤들리스 서머 계열의 수국들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이 질문하신 게 네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렇게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하시는데 목수국을 관리하는 팁을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목수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대로 식재를 해주세요. 식재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원에서 5월 중순 정도에 한번 강전지를 해주세요. 5월 중순 정도에 강전지를 해주시고 알비로를 올려주잖아요. 그럼 이게 꽃이 언제 개화가 되냐면 8월 말 정도, 8월 중순에서 8월 말 정도 개화가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여름 장마도 지나고 또 여름 무더위도 지나잖아요.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서 이제 선선한 시기에 이렇게 꽃들이 피면 색감이 정말 아름답게 바뀌어요. 색깔이 아름답게 바뀌어서 목수국은 여름꽃이냐 가을꽃이냐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항상 목수국은 가을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수국은 가을에 보는 게 더 아름답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심어놓고 여름에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지를 하지 마시고 키워보는 것도 있고 전지를 해서 키우는 것도 있어서 여름부터 6월부터 정말 11월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 주를 식재를 하셔서 절반은 3월 말에만 전지를 하시고 절반, 절반은 5월 중순에 전지를 하시면 정말 6월부터 11월 때까지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을 볼 수가 있으니까 내 정원에 꽃을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목수국으로 그렇게 한번 연출해 보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렇게 그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아름다운 목수국과 앤들리스 서머 수국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앤들리스 서머 수국이라든가 목수국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우리 W 가든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에 맞는 그런 목수국이나 앤들리스 서머 수국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수국들 한번 내 정원에서 키워서 행복한 정원생활, 행복한 가드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아름다운 정원에서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우리 정원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건강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W 가든 W 농원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